세정이의 일기. 이제 혼자서 짝사랑했던 꼬마 요리사 노이즈 누나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사람과의 연애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든다. 나의 이런 모든 생각은 오늘 TV 속 그녀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이다. 안녕하세요. 아재 비디오의 얄리입니다. 국민, 아니 초등학생 시절 여러분들의 풋풋했던 첫사랑은 누구인가요? 초딩 시절 저에게는 원조 국민 첫사랑이라고 불렸던 최애캐 12살 마법의 천사 스위트민트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여자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만화로, 남자 어린이들에게는 가슴 시린 첫사랑의 추억을 안겨주었던 뾰로롱 꼬마 마녀. 헌데 이 만화 여태 다른 만화랑은 다르게 오프닝 곡은 진짜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만화 내용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전설의 오프닝 하나를 남기고 추억 저편으로 사라진 뾰로롱 꼬마 마녀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뾰로롱. 얄리의 아재 비디오. 이곳은 마녀들이 살고 있는 마법의 나라. 빗자루 대신 진공청소기를 타고 다니는 우리의 주인공 스위트민트. 이때는 집에 진공청소기가 없어서 저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민트는 이 마법의 나라 공주님이었는데요. 왕가의 의식에 따라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12살이 되는 해에 인간계에 내려가 행복을 전하는 수련을 1년 동안 하고 다시 마법의 나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창백한 꽃밭은 무지개 화원이라는 곳인데요. 무지개 화원은 인간계의 행복 파라미터와도 같은 곳으로 1년 동안 민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운다면 꽃밭은 아름답게 원래의 색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마녀가 알려줍니다. 민트는 부모님의 배웅을 받아 인간계로 떠나게 되고 잠깐, 지금 보니 민트네 엄마도 엄청 이쁘네요. 와. 아무튼 국왕은 민트를 사복으로 환복시켜주고 인간계로 가면 고모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 1년 동안 수련을 하라고 합니다. 인간계로 떨어진 민트는 고모네 집 주소가 적혀있는 지도를 두고 오는데요. 마을을 서성이며 고모가 운영하는 행복의 가게를 찾아 나서는 민트 앞에 민트가 이쁘다며 남자 주인공 폴은 민트와 함께 가게를 찾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어릴 때도 저는 이 녀석이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지금 다시 봐도 마음에 안 드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고모네를 찾아 나섰지만 그 역시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게 또 다른 친구 로라와도 만나게 되고 로라의 도움으로 고모가 운영 중인 행복의 가게에 도착하게 된 민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한다며 고모와 함께 행복의 가게를 운영해 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한다는 다소 소박한 스토리로 뾰로롱 꼬마 마녀의 이야기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 좋지 않았던 허름한 행복의 가게. 고모는 마법을 이용해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민트와 친구들은 행복의 가게를 열심히 홍보합니다. 평생을 보물을 찾아 나선 할아버지를 도와 보물찾기 하는 에피소드.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피아노 소녀에게 자신감을 주며 연주회를 성공적이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 양치기 소년이라 불리우는 마을의 구제불능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도와주는 스토리 등 다양한 손님들이 오가게 되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민트는 여러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며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민트의 눈앞에 어느 한 아저씨는 길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캐서린 공주의 성을 찾고 있다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아저씨. 그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등장하는 왕자가 자신의 선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 소리? 자신의 가문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자신의 선조, 즉 동화 속 왕자는 실은 불의의 사고로 공주를 구해내지 못하고 여정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무슨 소리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공주를 구한 걸로 잘못 기재가 되었고 공주는 이 마을 어딘가에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잠들어 있는 공주를 한참 동안이나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아저씨. 그걸 들은 민트와 친구들은 이 아저씨를 도와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주가 잠들어 있는 곳까지 오게 된 주인공 일행들. 헌데 가시덩쿨이 그들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민트는 마법으로 그 덩쿨을 없애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트의 고모는 나쁜 짓을 많이 해 현재 마법의 나라에 수감되어 있는 마리아의 짓이라며 그 가시덩쿨을 없앨 수 있는 건 마녀 마리아뿐이라고 알려줍니다. 민트는 마리아가 봉인되어 있는 곳으로 가 가시덩쿨을 없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자신을 풀어줘야 가능하다며 자신을 풀어주면 덩쿨을 없애주겠다고 거짓을 말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마녀를 풀어주는 민트. 역시나 마녀는 주인공 일행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전사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난 자선 아저씨. 복장이 너무 촌스럽잖아. 으이? 밀리는 주인공 일행들에게 다행히 고모가 나타나 도와주게 되고 갑자기 마녀 마리아는 죄를 뉘우치며 가시덩굴에 걸려있던 마법을 풀어줍니다. 자선 아저씨는 캐서린 공주에게 키스해 잠을 깨워 해당 에피소드는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참. 길을 가다 어느 한 훈남과 부딪히게 된 민트. 민트는 그 남자에게 반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 루시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민트와 부딪힌 사고로 인해 루시안은 발목을 접지르게 되고 얼마 후에 있을 장대 높이뛰기 대회에 큰 지장이 있을 걸 안 민트는 자신의 마법을 이용해 루시안의 장대에 마법의 힘을 깃들게 합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민트. 근데 이거 승부조작 아니 도핑 아니 아무튼 이건 아니지. 역시나 그 장대를 이용해 루시안은 평소의 실력보다 더더욱 좋은 성적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루시안은 다음날 장대를 부러뜨려 버려버리는데요. 민트는 그 소식을 접하고 루시안에게 찾아갑니다. 루시안은 이 장대를 이용하면 장대 자체의 성능이 너무 좋아 자신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며 버렸다고 말을 하는데요. 와, 최첨단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 보소. 오. 만화스럽게도 다친 몸을 이끌고 루시안은 민트의 응원으로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민트는 이 만화의 주제인 인간은 마법을 쓰지 않는 마법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어릴 때는 그저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나름 교훈이 있는 에피소드네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민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민트는 행복의 가게 오픈 준비를 합니다. 헌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가게 일을 항상 도와주던 친구들 폴, 로라, 키토가 보이지 않는데요. 도와주는 친구도 없고 고모도 자리를 현재 비우고 있는 상태라며 민트는 자영업자의 필살기 그냥 오늘은 쉬자를 시전합니다. 역시 자영업이 좋은 거야. 그쵸? 내일 출근하는 직장인 여러분들?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민트. 여태까지 자신이 도와줬던 친구들과 도움을 받았던 여러 인연들을 만나며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마을을 돌아 마을의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된 민트. 그곳에서 마법의 나라의 턱시도 가면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턱시도 가면 아저씨는 민트에게 이 마을, 이 세계는 여러 사람들의 작은 마음이 하나씩 모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다소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마을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영분도 모른 채 마을로 돌아온 민트 앞에 마을 사람들은 민트에게 생일 축하한다며 깜짝 파티를 해주게 됩니다. 전 마을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해주는 핵인싸 스위트 민트. 오늘은 민트가 1년간의 수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민트의 엄마 아빠 그리고 고모 여러 마법의 나라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민트의 생일을 축하해주는데요. 민트가 출발하기 전 시들했던 무지개 화원도 사람들의 행복으로 인해 밝은 빛으로 들어와 1년 동안의 민트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민트. 그렇게 민트는 자신과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며 뾰로롱 꼬마 마녀는 다소 갑작스러운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요술공주 민키, 요술공주 셀리, 그리고 뾰로롱 꼬마 마녀로 이어지는 변신 마법 소녀의 시대를 연 작품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만화인데요. 지금 현재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세대에는 그랑조, 통키와 더불어 누구 한 명이 첫 소절을 부르면 다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중독성 있는 리듬과 가사로 여러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추억의 만화이기도 한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95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반 정도 방영을 한 뾰로롱 꼬마마녀.
우리가 평소에 즐겨보던 짱구는 못 말려, 도라에몽과 같은 굵은 기승전결 스토리보다는 옴니버스 형식의 한 일종인 피카레스크의 구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갈등보다는 한 편 한 편 해당 스토리를 행복하게 맺는 소소한 스토리이다 보니 우리들의 기억 속에 딱 각인되는 장면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네요. 앞서 설명했듯이 뾰로롱 꼬마 마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 초딩들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했던 변신 소녀물이기도 했고, 꼭 한번 다시 정주행해서 리뷰해야지 했던 작품인데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됐네요. 하지만 30대에 들어서서 다시 정주행하기에는 다소 추억 보정이 심해서 유치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럽긴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조리 다 읽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만화를 리뷰한다는 커뮤니티 게시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체리88353님, 진짜 학교 하자마자 TV를 틀고 봤던 거. 그런 체리님이 올해 12월에 신부가 된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체리님. 사회 필요하시면 말해요. 제가 가서 사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고편과 함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